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오후까지는 곳곳에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중국발 황사가 일부는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오후까지 곳곳에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도 축적되면서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영덕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2도, 포항 13도, 경주가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요일 오후부터는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이 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달 초 울진의 군해안 경계철책의 문제점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국방부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내년에 국비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해안 관광 개발에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계획했던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에서 강원도를 제외한 후방 지역 가운데 군 해양 경계 철책이 남아있는 곳은 울진이 유일합니다. 울진군이 빼어난 해안 절경을 이용해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철책 철거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로 번번이 좌절돼 왔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울진 지역의 경우 전체 13.1km의 철책 가운데 강원도 삼척과 인접한 6km를 제외하고 7.1km를 내년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철거와 이에 따른 감시장비 보강 비용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해온 것과는 달리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철책 철거하고 감시장비 보강까지는 저희가 하는 걸로. 국방부가? 네네. 그렇게 심의가 나야지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철책 철거 비용 부담 문제로 관광 개발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울진군은 돌파구를 찾았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에 50%의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고 100% 국방비로서 하게 된 데서 더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울진군은 철책 철거 예정지인 죽변항에서 후정해수욕장까지 2.4km 구간에 190억 원을 투입해 해안을 감상하며 철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순환 철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 북면 지역 철책에 대해서는 삼척시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당초 계획했던 안보 탐방로 조성 사업은 노선을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가 7월 말 불볕더위 기간에 열리는 불빛축제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개최 시기 변경에 찬성했다며 다만 10월에는 서울과 부산이 불꽃축제를 열고 있어 고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시민 대토론회와 의회 보고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개최 시기를 결정해야 축제 준비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어제 0시부로 해제됐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회사는 파업 지역에 대해 택배 접수를 금지하는 조치를 여전히 유지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기사들이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 교섭에 나서라며 벌인 파업이 일주일여 만에 끝났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면서 경찰과의 충돌 상황도 빚어졌고 사람 다친다고요. 살살하세요. 회사는 경주 등 파업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택배 접수를 금지해 불법 직장 폐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사측의 택배 접수 금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택배 물류센터는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터로 출근한 택배 기사들은 회사의 택배 접수 금지 조치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배 접수가 금지돼 택배 기사들의 일감이 이전의 20-3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는 파업에 대한 보복성 해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복귀는 이제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송할 수 있는 물량들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회사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를 함으로써 우리들이 이제 총파업 복귀 선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될. 택배 노조는 파업은 철회하지만 회사를 단체 교섭장으로 이끌기 위해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CJ대한통운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교섭을 하자는 입장인데 계속적으로 대화의 자리에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단체 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도 저희가 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개인 사업자인지 노동자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여러 차례 택배 기사는 노동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았고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택배 노조는 적법하다며 사측의 단체 교섭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택배 기사들의 사용자는 본사가 아닌 택배 대리점주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배송 현장에서의 갈등은 여전한 데다 양측 모두 법정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경상북도가 당초 예산에서 1,425억 원 증액한 올해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 경상북도 의회가 한 건 1억 9천여만 원을 삭감하고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949억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지난 태풍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정리추경 예산 심사를 마쳤으며 내년 예산안 심사는 다음 달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경주 금관총과 천마총 등의 금관에서 장식용 고곡들이 많이 수습됐지만 정작 이 옥들이 어디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옥 원석 산지 8곳이 확인돼 국내에서 조달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금관총에서 발굴된 금관입니다. 금빛 관 곳곳에 푸른빛이 도는 고곡들이 주렁주렁 달려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천마총에서도 흰색이 나는 고곡들이 금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옥들이 어디서 났는지 지금껏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학자들이 일본의 옥 광산이 있는 만큼 일본산일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위덕대 박홍국 박물관장은 고곡 등이 나는 원석 산지 8곳을 확인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산의 천하석과 포항의 벽옥, 원주의 칼세도니는 고고학계에 처음으로 보고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의 한 해안가에서는 푸른 벽옥과 붉은 황벽옥, 그리고 흰 만호 등 세 종류의 옥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벽옥이 나는 걸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일본에서 수입됐을 것이란 기존 학설을 뒤집을 수 있는 연구로 평가합니다. 당연히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런 옥류를 채취해서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것을 밝힌 정말 아주 대단한 연구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고분에서 출토된 옥과 산지 원석과의 성분 분석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분에서 출토된 옥과의 상호 비교를 통하면 그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특성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산지일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을 어느 정도.
관심받겼던 옥 원산지에 대한 규명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유물에만 국한된 연구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포스텍과 포스코 경영연구원 평화포럼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포스코 그룹이 최대 실수요자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 회장은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한 개방 등 북한 내외부의 장기적인 투자 여건이 보장되면 평화포럼이 남북관계의 이해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럼에 참가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현 교수는 북한을 경제협력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비핵화에 따라 북한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약속하는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스텍 평화연구소가 주관하는 평화포럼은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경상북도 의회가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채택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특정 정당 일색 구도에 균열이 생기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보도에 정동환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원전 해체 연구소를 경북에 설립할 것과 피해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 설명을 하자마자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도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이제는 이 도민들도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주 출신 박승직 도의원은 탈원전 거부 반응이 심하다며 지역 민심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훨씬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찬반 의견을 듣고 의장이 의결 절차에 들어가려 하자 이번에는 제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는 도의원도 많다는 겁니다. 결의안 발의자가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은 너무 황당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다시 찬성 토론이 가세합니다. 울진 주민들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8시 9시 되면 동네가 완전히 아주 암흑색으로 변하는 지경입니다. 이전 도의회였으면 일사천리로 가결됐을 결의안은 표결 곡절 끝에 찬성 33, 반대 7, 기권 4명으로 가결돼 채택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노리던 강석호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양과 영덕, 봉화, 울진을 지역구로 한 비박계 강 의원은 김학용 의원과 보수 대통합과 대여투쟁 등을 위해 단일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비박계 중진 강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김학용과 나경원 의원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늦게나마 열립니다. 논문을 표절해 취소된 대구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최근 물의를 일으킨 주요 당원 사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고 제 식구는 감싸야 한다는 모양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북대학교는 표절 판정을 받은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고 학위도 취소됐지만 한국당이나 대구시 의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구속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함께 배지숙 의장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배지숙 의장의 논문 표절 문제, 전 최고위원에 기소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대로 높은 도덕 수준 잣대에서 깊이 고민하고 살펴보겠다. 대구시의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5일 안에 징계 요구를 해야 합니다.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윤리투기 소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투기 관계자는 의장이 징계 대상자를 윤리투기에 회부해야 하는데 의장 본인 문제이고
의장이 사과해서 곤란하다며 부정적인 뜻을 보였습니다.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의식도 높지 않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자정 의지와 자정 능력도 없다라는 게 이제 대구 시민들이 시의회를 불신하는 가장 큰 어떤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권영진 대구시장 문제는 중앙당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잔입니다.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사학재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 내 사학재단 97개 법정 부담금 납부액은 전체 303억 원 가운데 39억 원으로 12.9%의 납부율을 보였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비롯해 4대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뜻합니다. 이번에 나홀로 시험을 치러 무리를 빚은 구미의 모 사립재단도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내야 할 법정 부담금 13억 9천여만 원 가운데 0.2%인 352만 원만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체납된 법정 부담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의 석포제련소 주변과 하류 쪽 주민들의 건강 실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공동대책위가 확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내년 한 해 모니터링만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끝마친다는 계획이어서 후속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엄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불법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영풍 석포제련소 공대위가 다시 모였습니다. 체내 중금속 농도가 국민 평균 2~3배에 달하고 호흡기와 신장 이상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받아든 직후입니다. 공대위는 정기 모니터링은 물론 제련소 노동자와 낙동강 권역 전체로 조사 대상을 넓혀 제련소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변 낙동강 물고기와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도 다시 요청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 40~50km 떨어진 곳에 명호면에 살고 있는데 저 주변에도 고기를 즐겨 먹던 분들은 취장암, 대장암 이런 암으로 일찍이 돌아가시는 걸 제가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다. 정말 낙동 강변에 사시는 분들 전체를 건강검진을 해서.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사는 석포 주민들은 당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며 손살에 칩니다. 제련소 직원과 협력업체, 주변 상권까지 제련소와 생계가 직결돼 있어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제 좀 수치가 높아서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풍 제련소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확실한지 아닌지는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밝혀내야 할 문제고 이제 그 정도 수치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는 없다. 영풍 쪽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건강조사의 경우에도 일단은 계속해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내년까지만 3천만 원을 투입해 이상 소견자에 대한 질병 발생 여부를 지켜본다는 황당한 모니터링 말고는 별도의 대책이 없어 또 한 번 면죄부식 조사로 끝날 공산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 시내버스 대책위원회는 시내버스 보조금 의혹 해소를 위해 다음 주까지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주에 이어 어제 경주역 등 시내 지역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시민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9월 경주시의회가 시내버스 보조금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시민단체는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과 범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비롯해 관련 조례 개정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국 남동부 경제발전 핵심 도시이자 내륙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후난성과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두 지자체는 앞으로 경제와 통상, 관광, 농업, 미래산업 등 다방면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함께할 수 있는 전략 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장가계가 속해 있는 후난성은 유교 문화의 본산이자
일제강점기에 4번째로 세워진 창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곳입니다. 오늘 중국발 황사가 일부는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오후까지 곳곳에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도 축적되면서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영덕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2도, 포항 13도, 경주가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요일 오후부터는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이 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